자, 감염병, 코로나 바이러스와 회복력, 리질리언스. 제5강, 회복력과 적응적 재생주기, Adaptive Renewal Cycles. 제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. 자, 회복력이라는 개념의 기원은 사실 1970년대 그 생태계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생물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요. 이 바이오 매스매틱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이 개념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제 리서치 퀘스천은 연구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생태계에서 산불이 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전염병이 돈다든가 뭐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도래했을 때 과연 이 자연 생태계는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점이었습니다. 뭐 예컨대 시스템 외부 교란으로 인해서 뭐 산불이 난다거나 하면 나무들이 다 타게 되죠. 다시 말하면 뭐 생물종들의 개체수들이 급감하게 되면서 이제 생태계가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어떤 숲은 빨리 원상을 회복하는데 어떤 숲은 회복하지 못합니다.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? 그럼 얼마나 이런 외생적인 교란으로부터 숲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요. 자, 이상과 같은 어떤 그 연구 문제를 갖고 접근했던 이 생태공학자들이, 이 생물수학자들이 제시한 적응적 재생주기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숲 생태계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컨대 어떤 숲이 숲 생태계가 이제 초창기에는 즉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나무들이 이제 쭉쭉 뻗어 나갑니다. 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숲이라는 생태계를 점점점 만들어 나가는 거죠. 그림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모습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를 맞게 되는데 그림이 약간 어둡죠, 그렇죠? 왜 어두운지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예컨대 무슨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이 생태학 하신 분들은 뭐 좀 아시겠지만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소나무 숲 같은 데는 뭐랄까 이 타감 작용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갈로탄닌이라는 이 타감 작용하는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해서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자기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물종들의 이 발화를 다른 식물들의 발화를 이제 막는 다시 말하면 경쟁자를 제거하는 이런 그런 작용인데요.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약간 어두운 이유는 이제 위쪽에 이 나무들 높이 있는 나무들이 이제 에너지를 독점해서 그 아래쪽에 다른 생물들이 이제 많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. 자, 이 그림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물종의 다양성이 초창기 성장기에선 되게 많았었는데 이 성숙기에서는 다양성이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얘기하면 그 중에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숲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 우점종이라고 하죠. 이 도미넌트 스페시. 뭐 이런 우점종들이 이 생태계를 장악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겉에서 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뭐 속에서는 이런 독점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. 결국 이런 시스템은 이제 외부 충격에 내부 경쟁에는 강하지만 이제 외부 충격에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산불이 나기 쉽다든가 뭐 아니면 뭐 소나무 숲이라면은 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거를 잘 알고 계시죠. 그런 질병이 한번 돌면 이제 나무들이 다 쓰러지게 되죠. 결국은 생태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이제 이 숲이 붕괴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외부와의 경쟁에 그러니까 내부의 경쟁에선 강하지만 외부의 경쟁에는 약해지는 구조로 무너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폐허가 된 이 숲에서
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물종들이 자라면서 환경들이 변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성장기로 돌아가서 또 성숙기를 맞이하고 또 해체되고 재조직되고 성장되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어떤 주기적인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데요.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해체기에서 재조직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그냥 폐허가 된 숲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. 그리고 제조기로 넘어간다고 쳐도 얼마나 빨리 넘어가서 얼마나 빨리 성장기로 다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회복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무한대 마크 비슷한 이 팔자 모양의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적응적 재생주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림에서 보시면은 X축은 커넥티드니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자원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느냐, 어떻게 연결되느냐, 뭐 이런 것들이고요. X축이 이제 값이 커질수록 자원의 연결 정도나 조직화 정도가 커지는 거고, 반면에 Y축은 이제 포텐셜, 즉 창의성이나 잠재성이라고 일단 직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의미를 보자면은 뭐 창의성, 잠재성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, 즉 얼마나 생태적 기능들이,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느냐,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에 성장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커지죠. 그때는 이제 이 하얀색 이 루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, 자, 성장기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자원의 조직화도 낮고 서비스 기능도 낮지만 성숙기로 갈수록 점점 그것들이 커지면서 어떤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. 좀 발전의 정점을 맞이한다는 거죠.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과점 현상들 비슷한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과잉 조직화되면서 생물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획일성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. 참고로 이제 이 성숙기의 성장기까지의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,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로 본다면 이제 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, 뭐 스피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효율성, 뭐 얼마나 경쟁적인 사회인가, 뭐 얼마나 적절한 시스템의 합병이 이루어지는가, 뭐 이런 관점들인데 이것이 이제 확실히 경제로 보자면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자본들이 점점 커지고 효율성이 점점 강조되는 사회로 바뀌면서 가는 모습들,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성숙기 다음에는 이제 해체기와 재조직기죠. 자, 성숙기에서의 어떤 다양성 훼손은 외부 충격에 약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보이고 그 결과로 이제 해체기로 전이합니다. 이때의 어떤 자원의 구조와 조직화는 이제 해체기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아직 이제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커넥티드니스 구조화나 조직화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다만 이 퍼포먼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, 산불이나 뭐 아주 돌풍이 불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 돌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숲의 생태계가 해체돼서 이번에는 이 회색 루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. 제조직기에서 성장기로 가면 다행인데 가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이제 폐허 비슷하게 이제 남는 경우들도 있겠죠. 제조직기의 특징은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해체기에서는 이제 다 해체되니까 이제 구조화나 조직화가 점점 줄어들겠죠. 반면에 이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면서 이 폐허들을 이제 다시 숲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죠. 에너지나 뉴트리언트들이 새로 공급이 되면서 이제 환경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어떤 생태적인 기능들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해체기에서 재조직기까지 가는
이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느냐. 이 학자들은 이것을 창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예, 창조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힘이 이 백워드 루프, 즉 다시 말해서 이 회색 루프들을 움직이게 하는가.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,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이 돌았을 때 이 숲의 우점종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100%다. 이러면 모든 생물종들이 다 죽겠죠. 그렇죠?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해체계에서 제조직기로 올라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, 아마. 반면에 이 숲의 소나무가 우점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생물들이 좀 남아 있다. 이렇게 되면은 그 남아 있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뭔가 숲이 살아날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창조성의 핵심 전제는 뭐냐? 바로 종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이런 새로운 창조성이 이루어진다. 결국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는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태가 교란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붕괴의 상황을 맞더라도 종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회복돼 있으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그것들이 스스로 다시 자원 역량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숲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. 즉 새로운 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조금 더 그거를 정교하게 얘기하면 이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창조성이 확보된다.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이 성장기, 여기서 보는 하얀색이죠.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 컨저베이션으로 올라가는 이 성장기와 성숙기에서 이 조직화, 자원의 조직화와 이 구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다시 말하면 그걸 기억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.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어느 정도 다양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살아남은 것들끼리 서로 자기 조직화를 합니다. 자기 조직화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이종 간의 이 어떤 새로운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종 간의 결합으로 뭐 새로운 이 환경에 최적화된 돌연변이 유전자가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새로운 어떤 자기 조직화에 의한 창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뭐 학습이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참신성, 이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참신성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이런 재조직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. 근데 결국 이걸 보면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.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첫 번째, 이 과거 이잘 나가던 시절의 이 경험과 기억, 이잘 나가던 시절에 이것들을 컨서베이션 하던 이 경험들, 다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고요. 그럼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해체기에 들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기 조직화해내고 연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좀 진보적인 역량들. 결국 보수적인 역량들과 이 진보적인 역량들이 다 갖춰져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이 시스템의 회복력이 갖춰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전제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겠죠.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사회가 뭔가 회복력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와 진보가 적절하게 이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적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수가 더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진보적인 걸 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재생 주기를 본다면 어떤 균형 있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전방 루프는 성장기의 성숙기까지 성장 과정이고요. 이때는 이제 열심히 자원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들을 착취라고 했는데 익스플로이테이션해서 자원들을 짜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지속 가능하게 보존해서 뭐랄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수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가 이제 해체기 어느 순간에 이제 해체기들을 맞게 돼서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모순들이 발생하면서 해체가 되고 그런 해체기가 다시 재조직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
그것은 뭐 구조의 붕괴로 인한 자원의 해체,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 조직화, 그걸 통해서 재창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구조로 간다. 뭐 이런 것이 이 적응적 재생 주기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뭐 경제학과를 나와 사실 뭐 이 포워드 루프, 이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, 사실 이런 적응적 재생 주기로는 오히려 이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,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,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 좀 제게는 되게 신선했던 이론이고요. 결국 회복력의 본질이 뭐냐?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효율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, 결국은 이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역량, 그리고 다양성의 확보, 그리고 새로운 연대와 재창조, 이런 것들이 되게 회복력의 원동력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한 이 적응적 재생주기를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 응용한 몇 개의 이론들을 더 보면서 이 적응적 재생주기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결론. 회복력은 폐허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한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리고요. 질문과 코멘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